안녕하세요. 뉴지스탁 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일한차 안석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속하는 30개 기업 중 골드만삭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와 티커는 무엇인가요? 골드만삭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인 GS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포함된 지수는 어디죠? 골드만삭스는 다우지수와 함께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금융 섹터 중 인베스트먼트 브로커리지 투자 중개 산업에 속하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초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최근 IT 회사로의 변신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부터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중개, 인수합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투자은행입니다. 1869년 뉴욕에서 약속어음 거래를 시작으로 1906년 IPO 시장 진출,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2008년 은행 지주회사 전환,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IT 회사로의 변신을 선언했죠. 와, 골드만삭스가 설립된 지 벌써 15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최근에는 1달러짜리 예금을 받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돈 되는 건 다 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돈 되는 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2016년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 매출은 377억 달러, 영업이익은 103억 달러에 순이익은 73억 달러, EPS 주당 순이익은 16.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비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46%는 기관 투자자 서비스 부문이 차지했고요. 28%는 투자은행업, 그러니까 IB 부문이 차지했고, 16%는 투자 및 대출 부문, 그리고 나머지 11%는 투자 관리 부문이 차지했습니다. 사업 지역별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 지역이 전체 61%를 차지했고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가 16%, 아시아가 1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흔히 볼 때 영업이익 자체, 순이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매출 대비 얼마나 벌었냐.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33.66%입니다. 금융회사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익률은 19.6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미국 주식 투자 지도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은행으로 모건 스탠리,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인 MS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25.55%, 15.76%인 거와 비교하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전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네요. 네, 그럼 이렇게 돈을 잘 벌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 5년간 주가 추이는 어땠었나요? 네, 2017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주가는 237.24달러, 시가총액은 932억 달러입니다. 최근 12개월간 주가는 13.4% 상승했는데요. 최고가는 252.89달러, 최저가는 206.26달러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다우지수 상승률은 24.1%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 7개 분기 주요 지표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 1분기를 저점으로 2017년 3분기까지 매출과 EPS, ROE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더 잘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같은 섹터, 금융 섹터에서 골드만삭스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와 비교할 만한 4개의 주요 업체로는 JP모건 체이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인 JPM, 뱅크 오브 아메리카,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인 BAC, 시티그룹, 티커는 알파벳 한 글자입니다. C, 그리고 모건 스탠리,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인 MS가 있습니다. 티커라고 하니까 이제 티커를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티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국내 같은 경우는 종목 네.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종목 네. 코드가 숫자로 되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종목 코드를 이제 티커라고 부르고 네. 또한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파벳 두 글자, 아니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많은 경우는 네 글자까지 티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발음을 했을 때 회사명과 유사하게 네. 티커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종목 코드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세계 기업은 소매은행 아닌가요?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중에서 JP 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은 웰스파고, 요 티커로 WFC인데요. 이렇게 네 개는 미국의 4대 은행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와 직접적인 경쟁 업체로는 모건 스탠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기업들의 주요 지표와 최근 1년간 주가 수익률은 어땠었나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순이익률은 모두 JP모건 체이스가 가장 크고 EPS와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가치, 그리고 DPS, 주당 배당금은 골드만삭스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최근 12개월간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시티그룹이 30.8%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골드만삭스의 배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데 2012년부터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배당 지급액은 3달러로 배당 성향은 15.8%이고 배당 수익률은 산업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1.26%입니다. 네, 배당 성향도 기업 가치만큼 네. 크기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2017년 3분기 실적은 어땠었나요? 네, 골드만삭스의 결산원은 12월입니다. 그래서 네. 2017년 10월 FY17 3분기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순이익 21억 2,800만 달러, EPS 5.09달러를 기록해서 시한정만치를 각각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트레이딩 부분 매출이 부진했으나 IB 부문의 호조가 이를 상쇄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의 투자 의견이 궁금합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6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투자 의견은 매수 1명, 보유 4명, 매도 1명으로 이를 종합한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향후 12개월간 목표 주가는 최고 279달러, 최저 217달러, 평균 245.20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난 2017년 3분기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네. 최근까지 봤을 때의 주가 추이는 어땠었나요? 네, 2018년 8월 22일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239.34달러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에 269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 하향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올랐다가 또 쫙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열일한차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